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을 말로 풀어드리는 박재일의 직설사설입니다. 22대 총선 말이 많았죠. 국민의힘의 대참패로 결론이 났습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어쨌든 후속 조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수석 비서관 이상 모두 총사퇴했고 아마 내각도 교체될 가능성이 높죠. 한덕수 국무총리도 사의를 밝혔습니다. 국정쇄신이나 인적 쇄신 이것은 당연한 것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우해서 만나게 될까요? 윤석열 검사로서 본 이재명 여기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윤 대통령은 어쩌면 마음속으로는 범법자 이재명과 섞이기 싫다 하는 그런 고집 아닌 고집이 있었지 않을까 추측된다는 것이죠. 이재명 당대표는 지금 압승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합치면 한 9가지 몇 가지 된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고요. 심지어 지난 대선 과정에서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사건의 근원지 윤석열 당신 아닌가 이렇게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당시 후보로서는 굉장히 불쾌했을 수 있는 대목이었죠. 자칫하면 사법부, 재판부에 판사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대통령이 만나줬으니까 어느 정도 방면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하는 걱정이 아마 앞섰을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정치는 법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이 정설이죠. 영국의 입법부도 여자를 남자로, 남자를 여자로 만드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법치주의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정치가 법 위에 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번 22대 총선의 국민의힘 대참패는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적 사면의 힘을 실어준 측면도 있다 하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0.73%의 차이로 졌죠. 깻잎 한 장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됐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죠. 실질적으로 국가 권력의 암묵적 2인자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다루는 기술은 굉장히 어렵고 까다롭다는 것이죠. 몰리는 김영삼 대통령 시절의 이회창 총리, 박근혜 전 대통령에서는 꼭 2인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유승민, 김무성 이런 의원들을 다루는 기술.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준 2인자였던 사람이 있었고 거기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포함되어 있었죠. 1인자와 2인자의 관계는 어렵고도 험난하다는 뜻이죠. 그걸 풀 수밖에 없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남은 숙명이다 할까요? 출구조사 때 200석 나면 난리가 난다 해서 진짜 200석이면 어떻게 될까? 거의 식물 대통령이 될 수 있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언제든지 버튼만 누르면 탄핵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이 175석, 혁신당 합치면 한 190석 가까이 되는 입법 권력을 완전히 야당이 장악했다는 뜻인데 문재인 정권 시절에 만들어진 그 입법 권력이 있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죠. 대통령이 물려받은 하나의 레거시일 뿐이지 이것을 정권 운영, 국정 운영 과정에서 이번처럼 새롭게 만들어진 정치적 구조 내지는 장애물은 아니라는 뜻이죠. 이재명 당대표는 지금 완전히 친이부대로 더불어민주당을 구축했다고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친명, 본인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확실하게 지금 국회에 입성해 있고 비명이랄까? 비명 행사라고 하듯이 자신에게 좀 탐탁치 않게 보인 사람들은 이미 거의 이번에 나가 떨어졌다고 할 수 있죠. 대장동을 이슈한 이재명 대표의 사법투쟁 과정에서 자신을 도와준 5명의 변호사들이 이렇게 입성한 마당에 재판에 임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 또한 만만치 않는 장애물이라는 것이죠. 이재명은 현 시점의 정적인지는 몰라도 미래의 정적까지는 아닌 것이죠. 어차피 윤 대통령은 3년 뒤면 물러가야 할 대통령이고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정치적 장애물을 걷어낸다면 또 다른 미래가 있을 수 있겠죠. 그건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기왕 이렇게 된 것 아무래도 미래에 자신의 정치적인 명운 그리고 역사에 기록될 상황까지 감안한다면 이 시점에는 이재명 대표를 차라리 만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정치적인 투트랙 전략이 유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의 정치적 승리를 어느 정도 존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나머지 사안은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두는 트랙이랄까요? 이재명 스스로도 그 재판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입니다. 정치적 승리가 100% 사법적 승리로 귀결한다는 보장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으로서는 향후 정치 일정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의원은 2028년 6월 말까지 임기가 지속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1년 전 2027년에 종료되는 것이고요. 그 점이면 대통령 선거도 이루어지겠죠. 국권여당 국회의원들도
어쩌면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란 뜻이죠. 총선 직전까지 공천 경쟁을 벌이던 그런 상황을 목전에 둘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를 보면서 당대표 선거를 할 때 김기현 후보를 옹립하는데 초선 의원들이 좀 볼썽사납게 줄 서서 나선다든가 나경원 찍어내기에 연판장을 돌린다 하든가 이런 멍청한 짓을 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죠.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좀 더 지혜로운 정치 기술이랄까 이런 것이 발휘돼야 될 필요가 있죠. 이번에 당선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지금 개혁신당 대표와도 어떤 전략적 제휴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이준석 대표의 결별이 현 보수 국민의힘의 괴멸을 일으킨 가장 기초적인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부 총질이라는 이유로 굉장히 이준석 전 대표와 거리가 멀어졌지만 대의를 바라보는 정치에서는 그런 사소한 좀 감성적인 부분은 걷어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도 그런 한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쯤 넘어야 할 하나의 첫 단추 스텝이라고 봅니다. 이런저런 외연의 확장을 도모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도 영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겠죠. 명심할 것은 단임이니까 더 이상 이럴 것도 없고 내가 욕심을 부릴 필요도 없다는 시점이 왔다는 셈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특유의 그 뚝심이랄까요? 소신 이런 것이 뭉쳐진다면 의료개혁, 노동, 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솔한 대국민적인 설득작전, 호소력을 발휘한다면 국정 운영이 불가능하고 비효율적이다 아니면 성과를 내지 못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차라리 이왕 이래 된 것 역사에 남는다는 심정으로 임했으면 한다 하는 것이 저희 짧은 소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설사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